맞추고 시험 합격하면 되는 거지. 내가 여기 착자 될 게 아니란 말이지. 아니 이거 잘 알아야 잘 맞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보다 저 같은 사람이 점수가 더 높아. 안녕하세요. 뚜꺼그룹입니다. 오늘은 1차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변리사 시험 진입에 대한 강론이죠. 네, 진입각.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진입각이란 말을 김 변리사가 쓰면서 석사가 괜찮니, 뭐 대기업 다니다가 뭐 변리사 시험 하면 되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좀 실질적으로 변리사 시험에 진입을 하려면 어쨌든 네. 1차 공부 시작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1차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네. 정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좀 네. 초스피드로 한번 해보죠. 안내를 해드리죠. 팁 위주인가 그럼? 팁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유 변리사님처럼 약간 오타쿠처럼 네. 혼자 약간 찐따처럼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먼저 얘기를. 저는 원래 좀 혼자 하는 거 잘하잖아요. 아, 네. 다 혼자잖아요. 그렇지. 이것도 혼자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좀 다른 식으로 하면 어떤 게 있냐면 공부할 때를 떠올려 보면 우리 무슨 스터디다 이게 많잖아요. 뭐 밥스터디다, 출첵 스터디다 뭐 그런 식으로 스터디를 만드는데 이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출첵 스터디 따로 하고 민법 스터디 따로 하고 특허 스터디 따로 하고 밥 스터디 따로 하고 또 점심 스터디 따로 하고 뭐 저녁 스터디 따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스터디 계속하면 스터디 종류 한 100개 얘기하는 그쵸. 거의 스터디하다 끝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정신이 팔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하고 끝나냐라고 하면 정말 다행인데 한번 출첵 스터디 하면 출첵하고 딱 헤어지면 되잖아요. 근데 또 뭐 커피 한잔 하고 우닥거리고 막 그러다 보면 그렇게 사람 부대끼면서 시간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게 변리사님 말씀이셨죠. 너뭔 그런 얘기를 했어. 스터디가 좀 사교의 장이래요. 그런 얘기가 있던데? 무슨 사교죠? 아니 변시 말고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스터디를 뭔가 하다 다른 보면 용도로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냥 혼자서 하기에는 앞으로 마라톤이잖아요. 공부라는 게.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를 좀 이렇게 잘 만나가지고 공부를 같이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같이 붙자. 뭐 이런 건데. 네. 그 스터디는 저는 어쨌든 그게 공부의 종류는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옆에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냥 변시생이 굳이 변시생끼리 할 필요가 없고 누구든 그냥 뭐 회계사 시험 준비하든 누구든 의사 시험 준비하든 그래서 서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네. 어차피 9시, 10시 출근해서 11시에 도서관에서 퇴근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뭐 스터디는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 선택인 것 같아요. 본인이 진짜 심지가 굳고 난 딴 짓 안 할 자신 있다. 그러면 그냥 혼자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그게 아니라 혼자 너무 외롭다 싶으면 스터디를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친한 친구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고 스터디 합시다 했는데 가령 이제 그 사람은 좀 친해지고 싶어갖고 네. 오늘 커피 한잔 해요 했는데 그 사람은 아 싫은데요 나 공부를 할 건데 이렇게 딱 돌아서 버리면은 그때부터 네. 약간 좀 빈정상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친구끼리는 편하거든. 야 커피 한 개 먹자, 아이스크림 한 개 먹자, 가위바위보 한판 하자 이러면은 쉽잖아. 그리고 좀 친할수록 정도를 벗어날 때 좀 더 따끔하게 얘기해 줄 수 그렇지. 있지 않나. 그럼 이제 스터디 얘기 넘어가서 이건 뭐 이제 공부 얘기로 가보죠. 네. 휴학 얘기 나왔으니까 간혹 그 1차 준비를 그러니까 뭐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이라던가 아니면 재학 중에 그러니까 휴학을 안 하고 준비를 할 수 있겠냐라고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변호사님도 또 그때도 뭐 비슷한 얘기 했으니까 네. 그냥 저는 뭐 계속 같이 할 생각 하지 그렇지. 마. 집중해야 돼요. 이제 9월부터 시작해도 사실 시간적으로는 괜찮아요. 조금 빠듯하긴 한데. 빠듯해요. 네, 저는 7, 8월쯤 시작하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도 7월에 시작했어요. 저도 7월에 시작했어요. 그때 민법이 보통 7, 8월 2달 끊고 8월에 보통 특허 들어가고 9월에 디자인 보호법. 1차 과목은 일단 민법이고 네. 그 다음 특상디가 산업재산권법으로 한 과목으로 묶이죠. 그 다음 뭐야? 무슨 자연과학이 있죠. 지금 보면은 민법이 한 과목 40문제, 네. 산재법 특허 20문제, 상표 10문제, 디자인 10문제, 그 다음 자연과 물화생지 10문제씩. 그치, 총 40문항. 그래서 전체 40문항씩 3과목을 본단 말입니다. 네. 꽈락은 40점이고요. 네. 고시라는 건 그거란 말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 잘 맞추면 그냥 무조건 잘 맞추면 되는 거야. 잘 맞추고 시험 합격하면 되는 거지. 내가 여기 착자 될 게 아니란 말이지. 아니 이거 잘 알아야 잘 맞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보다 저 같은 사람이 점수가 더 높았어. 제가 생각하는 고시공부는 그랬어요. 아 이런 거예요. 약간 수습 때 일 배우는 거 비슷한 거야. 어떤 사람이 시키면 싹 흡수해서 그냥 저 사람들 시킨 대로 해야지. 이게 제일 빨라. 이 비판하면 안 돼. 비판적 사고를 가지면은 유료선처럼 되는 거야. 그쵸. 뭔 소리야 그게.
자, 그러면 민법 강의를 처음에 딱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시작해서 민법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그 완전 강의가 수가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거의 200강 정도 되죠. 저는 한 140강 정도 우리 때 됐던 것 같아요. 150강 정도 됐어. 한 그 정도. 그러니까 양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많지. 우리 때 그러니까 김준호 책 저는 김준호 책 그래, 민법 강의. 우리 때 봤는데 그게 양이 솔직히 그렇게 많지 김준호 않았어요. 책 가능하나? 김준호 교수님 책을 봤었는데 네. 그때 그 양이 많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적당히 보면 다 보이거든요, 이게. 아, 지금은 뭐 아니면 거의 미친 양이던 것 같아요. 2000페이지면 2000페이지가 넘죠? 이 정도? 그렇죠. 일단 그걸로 강의를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왜 7, 8월에 시작하는 게 좋은가. 민법을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 150강인데 온라인 할 때 일단 선물로 돈을 내야 돼. 근데 그 150강을 다 듣고 앉아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아 진짜 힘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법 150강을 전부 다 일단 일순환 돌았다 하면은 저는 변시 공부에 거의 9분에서 넘었다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면 그게 공대생 입장에서는 법이란 걸 처음 접하는 거고 네. 그걸 150강 동안 듣고 이해하고 앉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 민법 강의할 때 살짝 멘붕이 오긴 했었는데 책 몇 번 봐야 된다. 강의를 한번 쓱 돕니다. 이렇게 한번 듣고 와요. 민법책 몇 번 읽었어요? 김준호 민법 강의. 김준호 민법 강의 책은 저는 한 번 읽었어요. 이유는 모르지. 내가 몇 번 읽은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놓고 방송하자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대충 말해 그냥. 나는 그냥 그런 거 안 세. 너 뭐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나 오늘 소주 14잔 먹었어.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거랑은 다르지. 왜냐면 공부는 계획을 세우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나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 보고 있는데 내가 굳이 뭐 몇 번 봤는지. 그걸 알겠어요. 그럼 별사님. 그러니까 보통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을 이해하는데 3번 읽어야 된다. 왜냐면 강의 들을 때 한 번 볼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강의 듣고 와서 또 한 번 볼 거 아니야. 세 번만 보면 된다. 그러니까 민법 강의 3번 보면 돼. 왜냐면은 그게 나오잖아. 서브가 나오잖아. 네. 알짜민법. 그쵸. 그리고 그 다수설을 따르십시오. 음. 강사 선택할 때는 저는 무조건 다수설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자, 생각? 반론해봐라. 민법?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민법은 어차피 1차라서 그렇게 뭐 저는 크리티컬하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강의를 많이 열고 사람들이 많이 듣는 강의를 들으시고 1순환 하시고 2순환, 3순환 정도 기본서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알짜민법이 됐든지 강사별로 서브 노트만 보면 됩니다. 그럼 특상지는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죠. 근데 다르죠. 뭐가? 저 다르잖아요. 왜냐면 특상은 확실히 달라. 특상? D는 어차피 서브 약간 서브 대충 개념이니까 적당히 대충 적당히 제가 보면 2차를 본다는 생각하고 보니까 좀 더 좀 마음가짐이 다르죠. 민법은 그쵸. 그냥 뭐 적당히 보자는 느낌을 좀 갔는데 특상은 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열심히 보죠.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가 아니라 공부한 거에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카카나마 CPS. 카카나마 CPS는 오히려 민법이지. 왜냐면 민법 실체법이잖아. 근데 특허 상표는 절차법이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효력 요건이나 뭐 성립 요건 이런 거에 카카나마가 더 있어야지. 난 좀 더 그게 더 뭐라 해야지? 조금 더 미시적이라 해야 되나?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지 특상은. 네네. 뭐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1차는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이 특허법이 우리 동기지긴 하지만 현웅이요. 장도 진입했고 그렇대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다수를 들으면 되고 상표는 이분도 거의 독보적이죠. 양대산명 있지 사실은. 양대산명이죠. 양대산명인가? 한 명 더 있나? 아까 최는 누구지? 오바 그분 아직 안 하지 않나? 이제 안 하지 않나? 온라인 있겠지. 몰라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박이 다수설이죠. 박. 네, 그쵸. D는 뭐 한 분이죠. 근데 저는 사실 김웅 변호사님 되게 좋아해요. 저는 사실 김웅 변호사님처럼 몰라줄 수 있는데 김웅 변호사님 참 진짜 강의 잘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좋게 다른 분들도 기훈 변호사님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또 솔직히 그러니까 임 변호사님 특허법 들을 때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됐어. 난 임별린사님 강의 들었는데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네. 김 변호사님 디보 들을 때 디보드로 닦았더니 이게 이런 게 요건이 충족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이런 방식이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야. 근데 진짜 임 변리사님은 이렇게 해서 보잖아. 그냥 이 부분 중요합니다. 위주를 치세요. 약간 연구를 하지 않아요? 그치, 마이크 딱 이렇게 들고. 저는 디보를 통해서 디스크 조각 공부한 것 같아요. 산재법으로 공부할 때. 그렇게 하면 되게 소중한, 되게 귀엽게 좋아요. 물화생지로 이제 넘어왔고요. 물화생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생각해요? 내가 뭐 가본다 아니면 선택할 집중이다? 나는 공부를 안 했어요. 물화생지를. 넘어가고. 네. 저는 포기했어요, 한 과목을. 물리를 포기하고. 나도 물리 포기했어. 네, 저희 때까지만 해도 전통적으로 물리는 공부한 만큼 아웃풋이 안 나온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도 그 정도 맞추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5개 이상 맞추는 게 어렵다 했기 때문에 싹 버리고
화학 생물은 어떻게 보면 저 전공이랑도 연관이 있으니까 좀 전략적으로 파고 지구과학은 저희는 다 했잖아요. 공부한 만큼 나오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 지구과학도 딱 저기 이상하겠네.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박모 선생님 하루 아침에 가서 저녁 때까지 완강 하는 게 있었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지. 그러니까 하루 만에 따고. 네, 하루 만에. 그러니까 그거 하루 만에 다 듣고 나서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분 설명 잘 하시더라. 네, 굉장히 지금도 하시는 분이에요? 네, 하고 계세요. 박 누구? 준진이. 여자. 네. 또 했다. 자기 공부 안 했다면서 했다. 다 들었어. 안 들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가 지학은 해야 돼. 나는 그거 봤어요. 전 하이탑이라고. 하이탑이 개삽질이죠. 그러니까 난 하이탑 이만한 책만 먹으면 되는데 아무 하이탑을 보고 있어. 하이탑 그냥 적당히 보면 되는데? 뭘 적당히 봐. 아니 별사님 때문에 됐어. 하이탑? 아무튼 그때 선택과 집중 나는 이랬어. 7 772 전략이었어. 7772 전략이었어. 7772? 그러니까 물화생은 공부를 해가지고 화생지는 공부해서 7개 이상 맞추자. 네. 그 다음에 물리는 무조건 이게 그 객관식 시험의 성격상 한 번으로 그냥 문 떼면은 2개를 맞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지. 네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물리는 그것만 F는 MA만 공부하면 돼. 그러면 2개를 맞춰요. F는 MA, V는 IR 이것만 알고 있으면 2개를 맞아. 저 그래서 물리 다 찍었는데 5개만 했어요. 난 4개 맞았는데 난 아직도 기억나. 난 2번으로 세웠어. 아 진짜? 저는 답을 거꾸로 문제 대입하는 방식으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1차가 객관식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객관식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면 약간 느낌이 틀려요. 완전. 문제를 풀어보면 그러니까 내가 수업을 듣는 거랑 문제 푸는 거랑은 그치. 다른 영역이다. 그러니까 법 공부가 되게 재밌다. 내 경험을 얘기해보면 법 공부가 제일 재밌어. 야 이거 이런 게 있네. 가불명 채권자 대리가 이렇게 막 있네요. 그래서 네. 이해를 딱 한 것 같아. 자 그러고 이제 객관식 문제 딱 풀어. 다 틀려. 다 틀려. 그래서 그게 완전히 스킬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유별선 자꾸 이해하는데 저는 완전한 스킬의 영역을 당연히 저는 나중에는 그냥 거의 법 과목 푸는 게 공식처럼 이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그치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좀 통해 그러면서 인양반은 같다니까. 그러니까 하는 감사해야 돼. 이해다. 뭐든지 이해다. 이해는 당연히 기본인데 문제를 40문제를 70분 안에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한 문제를 그냥 정독하는 것도 1분이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걸 답을 갖다 찾아내야 돼. 맞아요. 근데 인간은 수능은 물수능이었어. 근데 변시는 물변시였나고. 근데 이게 내가 점점 내가 얘기했잖아. 기득대 1차 보러 가서 넘었다니까 커트? 잘했다 그랬어. 근데 하여튼 그 공부 안 하고 갔는데 커트를 지금 넘었어.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그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해가 이러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답을 찾는 연습을 해야 돼. 6대는 다 한 줄짜리였어. 맞아. 근데 우리는 전부 다 팔려. 장난 아니에요. 40문항이 전부 다 팔려. 팔레는 당연히 그렇고. 보기도 막 그럼 팔려 틀렸어. 보기 조합이 막 3개 막 4개 막 이랬어요. 그 중에 기흥, 니은, 릴 모르는 거 기흥, 니은, 릴 이렇게 모르고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팔레는 당연한 거고. 물변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건 무리야. 이건 다이어트도 물만 아니야. 먹어봐. 나는 진짜 근데 그거는 확실히 법정을 잘 봐야 된다. 이건 난 무조건 중요한 거야. 그렇지. 종은 어차피 중요하지 그래. 근데 법정은 안 돼가지고 객관식 맞는 게 아니라고. 맞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가 지금 민법 몇 점이었어요? 그래서? 아씨 민법은 법정은 안 해왔지. 나 95점이었어. 저 97.5였어요. 기억 안 나. 틀렸어. 그래서 자 97.5, 95. 난 기억 안 나지.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 안 나지. 그냥 대충 붙었으니까.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난 1차 열심히 공부하는 건 이상하던데. 아니 근데 무조건 그렇게 붙어야 돼. 왜냐면 만에 하나가 없어야 돼요. 고시 공부는 배수의 진 쳐야 됩니다 이거. 나는 그 생각 나는데. 나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1차 준비를 1월부터 해야겠다 그 생각했지. 그러니까 내가 1월부터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1차 붙기 힘든 기간이었지. 다음 1차를 또 보면 1년이 넘게 남은 거잖아. 근데 이제 공부하고 이제 나중에 1월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있는데 토익을 700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연말 되니까 이제 이거 보면은 700 넘기보다 봤는데 안 넘는 거야. 그때 진짜 나는 와 가슴이 벌벌 떨리는 거야. 어떡하지? 진짜 우리들은 보통 그냥 고시 공부할 때 가슴이 벌벌 떨리는데 이 사람은 토익 볼때 벌벌. 근데 진짜 너무 많이 나 시험 점수가 600도야 600. 그래서 다음 또 보러 650이야. 그래서 다음부터 안 넘는 거야. 3번 4번 막 보다가 지칠 것 같지? 그때 진짜 나 심장이 너무 떨리는데 마지막에 탭스를 봤는데 탭스 봤어? 탭스 같이 썼거든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지텔프 보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딱 넘는데 그때 기분이 와 진짜 너무 좋아서 막 소리 질렀어. 와막 너무 이거 이거. 그러니까 투자는 분산해야 되고 약간 이렇게 계란은요. 그러니까 이분만 완전 소수자라니까요. 사실 법이 중요한 거지 이분은 지금 영어 때문에 자기 부담을 얘기 안 돼.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럼 이제 이해가 완전히 이해가 내선에서 어떤 법리에 대한 이해가 끝났다. 판례에 대한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판례를
오면 그 정도 얘기가 끝났으면 그때부터는 진짜 기계적으로 공장이야 공장. 네, 문제집을 풀어야 돼. 그 애들 카드 학습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예, 맞아요. 기다 이렇게 막 요만해서 링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넘기는 거. 그래서 각인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야. 네. 그래서 한 아저씨가 사진 찍는 연습을 계속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난 그때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 근데 그게 이제 그거더라고. 문제집을요, 여러분 각 과목별로 객관식 문제집이 또 제일 많이 팔리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 문제집을 몇 번씩 풀면 되느냐. 뭐 기억은 조작될 수 있겠지만 최소 5번 풀었던 것 같아요. 최소 5번. 네. 나도 그랬어. 네. 그러니까 나는 사실 지금 이 실명 말할 수도 있는데 최윤수 변리사님이라고 제 동기 네. 형이 있어요. 저보다 1년 전 먼저 공부를 했는데 그 형 말을 전 다 따랐어요. 근데 왠지 그 형 말이 진짜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그 형은 정확하게 야 6번 풀고 7번 풀 수 있으면 더 풀어. 그러면은 떨어질 수가 없다. 아니 되게 8번 풀으라니까 내가. 그래도 돼. 근데 사실 6번 풀기가 빠듯하거든. 사실. 문제는 근데 기출 문제를 열심히 풀어야 돼요. 괜히 기출 문제 어차피 문제집안에 다 들어있고.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기출 문제와 다른 문제는 판례, 최신 판례 틀리면 이제 다 날아간다 이제. 기출 문제를 이때는 열심히 물승이었다니까. 물변시였다니까. 물 판례를 모르면 그럼 최신 2차가 판례 떨어져. 빡셌겠지. 어? 2차가 빡셌겠지. 2차도 물 그거였어. 왜냐면은 아니 사례였어. 아니 제가 지금 단문 대비했다니까 뭐 알기는 몰랐더라고. 단문이 뭔지 모르더라고. 그치 전부 다 가불 병정이야. 가불 병정 제일 쉽잖아, 그지? 아 단문 대비 돼요? 그렇죠. 단문 변정 안 하면 우린 떨어졌다니까. 네. 단문이 지금 2차 얘기하지 말고 자. 트렌드 자, 자체가 옛날에 단문이었다가 요즘 자, 정리를 해. 거든요. 자, 2차 단문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이제 1차 얘기하는 거야. 1차 얘기하고 있잖아요. 단문창이에요. 그래서 문제집을 6번 이상 기출 김별사님 문제를 열심히 말대로 풀어라.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떨어질 수 있어요.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떨어질 수 있어요. 맞습니다. 나왔던 것도 안 나와요. 근데 기출 문제가 가장 시험 적합성이 높다. 아무튼 2001년도 2001년 수능 보신 분이고 강성태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유별사님 말도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고시라는 거는 제일 열심히 해서 붙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나도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저렇게 막 뭐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보다 뭐뭐까지 했다라는 사람 말을 좀 들어봐야 돼요. 아니 그렇게 치면 다 하면 돼. 아니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그게 내가 미친놈이라고 아니 이게 기준이 차고 해. 이게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고서의 종류를 늘리지 않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치? 우리가 말하는 게 말이 이상하게 얘기한다니까. 봤던 거를 열심히 반복적으로 봐라. 네. 그래 나도 그거야. 그래서 근데 문제가 이게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듣는다고 많이 봐라 이거보다 6번 봐야 이게 동일한 1차 합격의 필승 전략. 그치. 6번 돌려면 또 그 문제집에다 답을 체크하면 안 돼요. 저는 제일 처음에 다 화이트보드 다 지웠어요. 밑에는. 밑에 거 다 지우고 별도 이제 그거 사가지고 종이 이면지나 그런 데다가 문제 번호 쓰고 이렇게 해야지. 답안지를 따로 출력을 했어요, 엑셀로. 그러니까 1부터 1000까지 쫙 넘버링 다 한 다음에 아, 진짜?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이제 열로 적고 이게 그다음에- 좀 현대적이네. 그렇게 하면 이제 밑에 공란 이 셀이 쫙 생기잖아. 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그게 한 20장 돼. 3번까지 쓰면. 그지? 네. 그거 다 딱 집어가지고 그걸 항상 들고 다녔어. 그 다음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 상태에서 밑에 이제 민법 문제집 보면 밑에 이제 답이 찍혀져 있잖아. 답을 처음에 풀 때 1회독 할 때 수정 테이프로 다 지우면 돼. 이렇게 풀면서. 기출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그다음에- 시험은 원래 교수님들이 내는데 그 문제집 내는 사람들이 항공사 때 이상한 문제 많이 낸단 말이야. 그거 하다 보면 거기에 심취한다니까. 아니 근데 심취 안 하면 아니 돼. 근데 심취를 그 중요한 말. 객관식 그 출제 경향에 심취 안 하면 돼요. 그냥 나는 이걸로 연습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되지.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좋은 말 했네. 그거 하면서 그래서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 그래, 그거 왜냐면 거기서 기출 문제는 전부 교수님들이 내 문제들이거든. 그러니까 저 출제자의 의도 파악하다가 잘하면 골로 간다니까요. 정확하게 답을 파는 게 아니 중요하지. 적합성이 중요하다. 아, 적합성이 그쵸. 높다는 거지. 사실 지금 저희가 지금 감론을박이 심한데 왕도 높아. 네. 이런 사람도 변리사 되고 이런 사람도 변리사 되고 네. 이런 사람도 되니까. 그럼 각자 하나의 키포인트 팁. 기출 문제가 중요하고 음. 법조문을 정말 자기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네. 이거 두 개예요. 저. 딱 그거 2개? 네. 그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법조문을 열심히 봐야 돼요. 법조문은 어떻게 열심히 봐요? 저는 그 법조문을 다 알고 이거 있습니다. 이거 들고 다니는 민법이 거죠? 종이 총 몇 개죠? 민법은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민법은 그냥 1차만 넘기면 되니까. 특허는 종이 총 몇 개죠? 119조가 뭐죠? 그때는 119조가 뭐죠 하면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 모르잖아.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모르죠.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1차 때는. 1차 때 어차피 이렇게 종이 표시할 거 아니잖아. 아니 이제 1차 때도 근데 다 알아. 그냥 그 법의 취지만 제대로 알면 돼. 왜냐면 진짜 딱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 어차피 다 제도가 나오잖아요. 법조문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법조문이랑 그 다음에
기출 문제. 그건 빠삭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뭐 이게 저건 기본이에요. 저는 저걸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건 기본인데 저것마다 골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집을 5번 이상 꼭 반복해서 풀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신규 판례 강의는 들으러 가라. 일단 저는 그런 박별리 이사님 의견에 덧대어서 저는 오답 체크를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내가 항상 까먹는 걸 까먹더라고요. 판례든 뭐 법조문이든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따로 이렇게 메모 카드 같은 데 적어가지고 계속 보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외우자. 저는 항상 우리가 객관식이잖아요, 1차는. 그래서 시간을 남기는 연습을 했어요. 그렇지. 모의고사 그게 보면서 중요하지. 시간을 항상 뭐 민법 같은 경우도 제가 실제 시험 볼 때도 정확히 20분을 남겼어요. 한 번 다 풀었을 때. 맞아. 그리고 그 남은 시간 동안 또 또 푸는 선택지를 푸는 거지. 네, 또 푸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처음 풀 때는 뭐 한 50분이 걸렸던 게 두 번째 풀 때는 한 10분, 세 번째 풀 때는 5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줄지. 네,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이제 좀 실수 그런 것들을 좀 없애자. 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연습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학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번 문제를 풀었어. 그럼 1, 2, 3번까지 읽었는데 2번이 답인 것 같아. 2번 체크하고 나서 3, 4, 5번 읽어야 안 읽어요? 안 읽죠. 안 읽죠,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 상태로 넘어가야 돼. 30, 40번까지 쭉 넘어간 다음에 시간을 남게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집을 정말 반복해서 많이 풀어야 된다. 유별사님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김별사님까지 말했던 내용이 이제 더해져서 공부를 잘 해보시면 진짜 떨어지기 힘든 마법을 경험해 보실 거예요. 네네. 진짜 왜냐면은 민법 문제 딱 펴보면 답이 눈에 보이거든. 법은 깊이 공부하면 도덕 문제랑 비슷한 거야. 결국엔 도덕이야. 옛날에 우리 도덕 같은 거, 윤리 같은 거 진짜 시험 이름 많이 틀렸겠다. 윤리가 개판이라고. 근데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1차 시험을 합격하려면 그 설명회 가면은 이런 얘기 잘 안 해줘요. 절대 안 해준다고.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기본서 공부 중요하지만 1차 객관식은 무조건 반복해서 많이 풀고 붙어야만 한다. 예. 고시는 시험 뭐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합격해야 된다 그냥. 그래서 그거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오랜만에 제가 말했는데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